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질병, 그걸 갖고 어떻게 보면 질병도 아닌데 또 깊이 보면 질병에 속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한, 우리 건강에는 정말 이 건강의 적신호라고 할 만큼 이렇게 좀 심각한, 또 고치기도 힘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것 때문에 뭐 아파서 못 견딘다는 등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야간요 이것을 지닌 사람들은 건강의 적신호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혹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수면과도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야간요가. 그래서 건강 적신호란 그 책자에 보면요, 야간요 해놓고 가로 열고 건강 적신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과연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중요한 건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수면 중에는 체온이 떨어지므로 소변이 생성이 안 되고 멈춰야 된대요. 우리가 낮에는 생활할 때는 분명히 수면 중에 분명히 생활 활동 중에 소변이 생성이 돼서 몇 번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분한 정상적인 궤도라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균 10명 중 7명 내지 8명은요, 이 야간류를 앓고 있다는,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앓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의미 어떻든 간에 10명 중 7, 8명이 그 40대부터, 좀 상당히 빨리 오죠. 40대부터 이제 대부분이 오는데 7, 8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10명 중. 그러니까 거의 뭐 7, 80%라고 보면 되니까 어, 이 야간료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야간료 때문에 뭐 고통이 있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 다 팽기칠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야, 이거 또 심각한데 고치는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드리는데, 내용 살펴드리기 전에 제 방송에 구독 회원이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수면과 연관된 될 정도로 야간요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 아닌 질병이냐? 이렇게 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반문할 수가 있는데, 그 분명한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수면에 야간요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어, 원래 수면 중에 체온이 떨어지므로 소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는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변 생성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잘못된 거다 이거죠. 소변 생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세 번, 네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화장실을 다니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잠자다가 수면 중에. 자, 그런데 야간요가 지금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면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을 깨면은 그건 야간요로 본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내가 6시간을 잔다. 물론 6시간, 이제 저의 경우는 6시간 자지만 8시간 보통 자죠. 보통. 자, 8시간을 잔다. 그러면 딱 잠든 순간부터 그 이후로는 깰 때까지는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된대요. 소변 때문에 잠을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야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체
40대 이상부터 전체 10명 중 7, 8명이 이 야간뇨를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한 번, 한 번 이상이면 야간뇨로 취급을 한다니까, 나는 뭐 한 번밖에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가볍게 넘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야간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간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이지 않으면은 내가 잠을 자꾸 깨. 자꾸 깨다 보면 사실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숙면하신 분하고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잤다 이런 분들하고는 건강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물어봐도 그거는 상식적이죠. 뭐 의학적으로 뭐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입니다. 자, 그럼 더보기란은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좀 참고사항 몇 가지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이 야간뇨로부터 탈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잠자는 동안,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은 몸을 따뜻하게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배를 홀랑 내놓고 막 자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여름이겠지만 뭐 겨울에야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잠자는 동안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면서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간뇨에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면 습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도 않고 안 된다 하면 그거는 하나마나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렇게 야간뇨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면은 잠자기 전에 물을 먹지 말고 소금물을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소금물. 소금물은 그러니까 나트륨이죠. 나트륨. 소금물을 뭐 소금물을 짜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못 먹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한 컵을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소금물을 조금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왜냐면 삼투압 현상이에요. 삼투압. 나트륨은 삼투압 현상이기 때문에 얕은 곳에 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삼투압 현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을 소금을 좀 섭취해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약으로 생각하고 하면 되죠. 소금 뭐 잠자는데 어떻게 소금물을 이렇게 쓰지만 약으로 생각하면 또 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이것도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왜 줄어드냐면 이제 이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내려오는 속담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전통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어릴 때 이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나 다닐 때겠죠. 그때 유치원도 없었으니까 어쨌든 초등학교 초반 아니면은 초반이나 되겠죠. 어쨌든 좀 고학년이 되면 이런 일이 없고요. 어릴 때 잠자다가 오줌을 싸면 이제 엄마한테 혼나야죠. 이제 엄마한테 혼나야 되는데 이거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오줌을 쌌는데 이거 꾹 참고 그대로 입고 있자니 이거 또 견딜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혼나고 몇 살인데 오줌 싸냐 이렇게 혼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혼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웃집으로 이게 부엌에 있는 옛날에는 농촌에 가면은 껍질하고 알맹이가 골라는데 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머리에 씌워주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 좀 얻어오라고 이렇게 벌을 주죠. 일종의 벌이죠, 벌. 왜냐면
망신이잖아요, 망신. 그러면 이제 그 윗집에서는 이제 소금 좀 주세요 가면은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껄껄껄 웃어요. 왜? 다 이미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거라 이거죠. 그래서 너가 이제 속으로는 그러죠. 아, 내가 처음으로 있는 일은 아니야. 이건 흔히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도 말은 안 하고 겉으로는 킥킥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럼 웃는 거, 나 때문에 웃는다면 나를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어, 한 바가지 줘놓고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뭘로요? 작대기로 막 때립니다. 물론 이제 그 아프게 때린 건 아니지만 작대기로 요놈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막 때려요. 그 치, 치 우위를 때리는 거지.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뭐 그걸 쓰면서 막 도망오듯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경험을 함으로써 이 잠잘 때 아마 이거 좀 변화가 오도록 아마 그렇게 옛 어른들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변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혼났다고 해서 잠자다가 오줌 싸는 게 그게 그쳐질까요?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에 경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소금을 이때도 보면 그 옛날도 어, 소금을 먹어주면 에, 밤에 자다가 오줌을 안 싼다. 아마 이렇게 흘러온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오줌 싸면 치를 들려 쉬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엄마가 시키죠. 뭣도 모르고 처음에 가다가 웬 이거 벼락이 하면서 막 소금 줄 때까지는 웃으면서 줬는데 돌아서 올라오니까 뭐가 막 뒤에서 덩덩덩 때리는 거예요, 작대기로.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래서 소금은 옛날부터 배뇨 하는데 야간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이제 사람들이 특히 옛날에는 이제 교통 시설이 좀 별로 안 좋았을 때 이제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가마를 타죠, 가마. 왜냐하면 어, 신부가 걸어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마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구루마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이거 그렇잖아요. 예우는 해줘야 되고 섹스는 또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떨망정 겉으로는 또 부끄러워야 해야 되고 요런 좀 묘한 입장에 있는 것이 신부예요. 그때 옛날에 신부. 예우를 받으면 것 같으면서도 놀림을 당한 것 같으면서도 예우를 받고 이런 사람이 신부잖아요. 자, 신부가 이제 가마를 타고 어떤 먼 곳에서 이제 시집 오면은요. 오랫동안 그 가마 속에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오줌이 마려 죽겠는데 이게 두들겨서 좀 세워주세요.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이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뭐 당당하게 아저씨 좀 세우세요. 나 화장실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갔다 오겠죠. 그렇지만 옛날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가마를 타면 내릴 때까지 꼼짝 못 해요. 그게 10리가 됐든 20리가 됐든 5리가 됐든 뭐 가까운 데 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좀 멀리서 오면은 또 그 가마가 빨리 갑니까? 네 사람이서 매 가지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네 사람이 메고 올라오고 있으면은 그 속도가 나겠냐고요. 또 신부를 태우고 뛸 수도 없고 자 그럴 때도 그럴 때는 어떻게 줬어요? 소금을 줬어요? 그때는 소금이 아니고요. 소금을 또 신부한테 먹이면 안 되잖아요. 또 금방 또 물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니고 그때는요. 은행을 한 20알 정도를 넣어서 그 가마 안에 색시가 먹도록 넣어준답니다. 그게 이것도 하나의 야간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소변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변을 보지 못한 사람이 에게 도움이 되는 그게 바로 아까 잠자기 전에 소금 조금만 소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낮에 이제 했을 때 이제 은행은 우리가 이제 뭐 낮에 움직일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재미있는 예를 들은 거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배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소금과 은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일단은 저녁을 먹고 부터는 가능한 한 물을 먹지 말라는 거죠. 왜? 물을 먹으면은 낮에는 이게 이제 생성이 되는데 밤에는 그게 물을 먹으면은 이게 그 원래는 그 수면 중에 체온이 떨어짐으로 소변 생성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물을 먹으면은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커피나 술, 음료, 물 이런 거는 오히려 여기도 배뇨에 야간뇨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식사를 하고 나서는 술이나 커피나 음료수나 물 같은 걸 드시지 말고 이제 않고 특히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 저자는 그렇게 지금 소견을 내놓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심각한 것은 이게 바로 수면과 연관이 있대요. 수면. 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루에 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요새는 90세, 100세 시대예요. 자, 90세를 산다고 생각해봐요. 한 번도 잠잘 때 참 잘 자고 6시간, 8시간 잘 자고 깨지도 않고 자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하루 밤에 2번, 3번씩 일어나서 깨서 다시 잠자고 물론 다시 들어가자마자 잠은 바로 들겠죠. 뭐 특별한 일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3-4번씩 싸고 오줌을 싸면 3-4번까지는 이제 가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2-3번이 돼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잠 잘 자는 사람하고 잠자다가 그래도 한 2번 일어나서 소변 보고 다시 자는 사람하고는 이 건강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가면 내 수면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세를 살 수 있었다면 수명이 아까 그 야간뇨가 아니었다면 내 수명이 100세다. 그런데 야간뇨를 앓으면 80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 통계죠. 어쨌든 그래서 야간뇨는 한번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다른 약을 사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뇨는 수면 중에 내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야간뇨가 있다는 거죠. 나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야간뇨를 줄이려면 일단은 제가 더보기란에 아까 붙여놨어요. 제가 설명한 거요. 자, 아까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한 한 물과 음료, 뭐 커피, 술, 뭐 이런 거는 가능한 한 먹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소금물로 입을 헹구라는 거. 헹구고 그 소금을 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정도로 하라는 거죠. 우리 신체는 잠자게 되면은 소변을 생성을 안 하기 때문에 물이 먹어도 소변으로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면 한번 일어났다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자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야간뇨는 우리가 조심하되 소금물로 잠자기 전에 저녁 식사 후에는 이런 것처럼 음료부터
커피나 이런 걸 먹지 말 것. 그 저도 지금 커피를 이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아, 어젯밤에 커피를 안 마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커피를 하루에 식사 후에 한 잔씩만 하는데 하루 세 잔씩은 꼭 해요. 그리고 저녁에도 그 하면은 개운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어제는 먹고 싶은데 참았어요. 왜냐면 저도 한 번 정도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 또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의지로는 절대 안 되고 내 그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내용도 뭐 장황하지도 않는데 좀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야간요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지금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더보기란에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꼭 야간요가 없어지도록 없어져야만이 우리 건강에 적신호를 없애는 거죠. 또 수명과도 연관이 되고 내가 내 명대로 살아야지 아파서 내 명대로 못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야간요에 대해서 건강 적신호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여러분께 이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첨언합니다. 제가 원래 행정구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제라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일어난 일만 구제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법률 상식 그리고 건강 상식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상식은 가끔 한 번씩 양념으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좋은 건강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여러분께 같이 그 자료를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